배우 김규리가 은퇴 고민을 했었다고 고백했다. 14일 방송된 MBC 라디오 스타는 경력자 우대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박중훈, 허재,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김규리는 큰 위기가 와 10년 공백이 있었다고 운을 뗐다. 김규리는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차라리 청산가리를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발언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건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김규리는 작년에는 일이 정말 안 들어오더라. 너무 안 들어와서 그냥 쿨하게 그만두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다고 했다. 화가로 전향할 생각도 했었다는 그는 예전에 미인도라는 작품에서 신윤복 역할을 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이후에 취미로 그림을 그렸다. 이걸 열심히 해서 화가로 두 번째 직업을 가져볼까 했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행히 일이 들어와 지금은 드라마 지정생존자도 하고 있고 특히 라디오를 할 수 있는 게 가장 기쁘다며 행복해했다. 2008년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던 광우병 파동. 당시 이른바 청산가리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배우 김규리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규리는 지난 2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55회 대종상 영화제에서 배우 신현진과 함께 사회를 맡았다. 이와 관련해 영화예술축제이자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제의 얼굴이기도 한 대종상 사회자로 김규리가 선정된 것이 적절한가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최근 김규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한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출연한 한글 우정 콘서트에서 사회를 맡기도 했다. 또 지난 9월 5일 서울 상암문화광장에서 열린 DMC 페스티벌 2018 개막 특집 슈퍼 콘서트의 사회를 맡아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2월 13일에는 CJCGV가 후원하고 패션 매거진 마리 클레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하는 영화제인 제7회 마리 클레르 영화제의 개막식 사회를 맡았다. 이외에도 그는 7월 13일 2018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홍보대사에 위촉됐고 6월에는 국내 유일 민화 전문 아트 페어인 제2회 민화 아트 페어의 홍보대사로도 위촉된 바 있다. 김규리는 앞서 개명 직전에는 김민선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바 있다. 2008년 5월 1일 배우 김민선 후의 김규리로 개명은 자신의 싸이 월드 미니 홈피에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를 뼈째로 수입하다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안을 털어넣는 편이 낫겠다는 글을 올려 큰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김민선은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다라고도 했다. 광우병 파동 당시에는 일부 정치 편향적 연예인들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이 여론을 왜곡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김규리의 청산가리 발언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2008년 4월 29일 MBC PD 수첩은 현재는 하위, 왜곡으로 드러난 인간 광우병에 걸린 여성의 죽음 등을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를 방영의 국민 불안감을 고조시킨 이틀 뒤의 발언이었다. 당시 쇠고기 수입업체는 MBC와 PD 수첩 제작진과 함께 미국산 쇠고기를 광우병이 득실거리는 소라고 표현을 했던 김규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내기도 했다. 그러나 2010년 2월 9일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김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은 쇠고기를 먹지 말자는 데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단순히 감상을 적은 글로 이것을 두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며 억울함과 피해 사실을 강조해왔다. 김규리는 자신이 출연한 영화 미인도 개봉 전인 2011년 3월 신의 21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인 이슈는 내가 아니라 주변과 언론이 만든 거다. 연예인이기 전에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 국민의 건강에
대한 그 정도 발언은 할 수 있지 않나고 반박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발표했을 당시에는 2017년 9월 12일 인스타그램에 이 몇 자에 나의 꽃다운 30대가 훌쩍 가버렸네. 10년이란 소중한 시간이 내가 그동안 낸 소중한 세금들이 나를 죽이는 데 사용되었다니라며 억울함과 분노를 표명했다. 그러나 자신의 청산가리 우는 발언에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다. 김규리는 2017년 9월 23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은밀하게 꼼꼼하게 카카의 비밀부대 편에 출연해 2008년 작성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정책 비판 글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오랜 시간 악성 댓글에 시달렸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김규리는 거듭된 죽으라는 악플에 자살 시도까지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청산가리 하나만 남게 해서 글 전체를 왜곡했던 누군가가 있을 것이라며 그 누군가가 10년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내 삶,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틈 사이사이에서 왜곡했다고 털어놨다. 2017년 9월 24일 김규리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08년 5월 1일에 썼던 글 전문입니다. 국민의 건강권은 보수적으로 지켰으면 했고 검역주권 포기한 것이 내내 마음에 걸려서 썼던 글입니다라며 과거 문제가 됐던 글을 다시 게재했다. 이어 저는 그저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9년하고 5개월. 젊은 치기에 쓴 글입니다. 10년이면 글의 대가는 충분히 치른 것 같습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치기 어린 발언에 과도하게 인신공격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지만 자신이 일정 책임질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피해 사실만 부각하며 혜택을 받는 것 또한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영화계 관계자는 현재 관점에서 김규리란 인물이 시상식 사회자의 역할이나 자격에 부합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 이해관계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투자자, 제작자 및 대중의 선택 등 문화시장과 괴리된 과도한 보상적 차원의 결과가 지속된다면 이는 결국 자신들과 유대감 깊은 인원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돼 정치적인 끈끈한 연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며 또 다른 차별과 다름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초인 1월 7일 서울 용산 CGV에서 6.10 민주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거론된 인물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해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확실히 책임지고 벌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 예술인들이 정치적인 성향이나 또는 정치적 의사표현 때문에 예술 지원에서 차별을 받거나 예술 표현의 권리에서 억압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각각 선물을 준비했는데 김규리에게는 동양화 붓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디오스타의 배우 박중훈, 전 농구선수 허재, 배우 김규리, 노브레인 이성우가 출연해 경력자들의 험난한 예능 인싸 도전기를 보여줬다. 이들은 인싸가 되고 싶은 열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은 물론 쌓인 경력만큼이나 노련한 예능감을 방출하며 한여름 밤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렸다. 지난 14일 방송된 고품격 토크쇼 MBC 라디오 스타는 경력자 우대 특집으로 경력 34년 차 충무로 대표 배우 박중훈, 농구 대통령에서 예능 신생아가 된 허재, 투머치 열정을 자랑하는 김규리, 1세대 조선 펑크 개척자 이성우가 출연해 입담을 자랑했다. 절친 허재를 위해 라스 출연을 결심했다는 박중훈은 유쾌한 예능감으로 단번에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영화 톱스타를 통해 감독으로 데뷔한 바 있는 박중훈은 흥행에 실패한 후에도
영화 제작에 대한 꿈을 이어갔다. 박중훈은 첫 감독 데뷔가 어렵다. 그리고 그보다 더 어려운 건 흥행에 실패한 감독이 차기 작품을 찍는 것이다. 무산된 영화만 3편이라며 25에서 30명 정도의 후배 배우들에게 섭외를 제안했지만 거절을 당했다고 전했다. 박중훈은 섭외 제안을 거절한 배우 중 공유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털어놓았다.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몇 시간을 얘기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시나리오가 덜 끌린다면서 진심을 듬뿍 담아 거절을 했다. 진심인 걸 아니까 상처가 최소화됐다고 말했다. 박중훈은 인사이더에 대한 열망을 고백하기도 했다. 박중훈은 최근에 SNS를 시작했다며 열심히 했는데 팔로워 10,000명이 안 넘는다. 나도 좀 인싸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세상 솔직한 고백으로 모두를 폭소케 했다. 실제로 그의 SNS는 방송 후 큰 화제를 불러 모으며 팔로워 수가 급증하고 있다. 농구 대통령 허재는 최근 예능에서 추갈못 캐릭터로 대변신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는 방송이 나간 후 다음 날 아침에 사람들로부터 사고를 쳤냐며 전화가 왔다. 갑자기 실시간에 오르니 놀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옆에서 허재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박중훈은 왕년에 날리던 농구 선수가 축구를 그렇게 못할 수가 있냐고 말했고, 허재는 은퇴한 지 15년이 지났는데 이후 운동을 하나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허재는 어딘가 어설픈 농구 시범도 보여줬다. 이를 보다 못한 김국진이 제대로 좀 해주세요라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머쓱하게 자리에 앉은 허재는 시킬 줄 알았으면 연습하고 올 걸 그랬다고 진심을 말해 다시 한번 웃음을 선사했다. 서로 다른 매력으로 웃음을 선사했던 박중훈과 허재는 현실 절친, 케미로 재미를 더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사이였다는 박중훈과 허재는 티격태격하며 서로의 과거를 폭로하는 것은 물론 세상 어색한 듀엣 무대까지 펼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박중훈과 허재의 활약 못지않게 김규리와 이성우의 활약 또한 유쾌했다. 오전 라디오를 진행 중인 김규리는 원래 말이 많은 스타일이 아니다. 주말 내내 조용히 있다가 월요일에 말을 하려니 월요병 아닌 월요병이 오더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이 없다는 본인의 주장과는 달리 수다쟁이의 면모를 보였고 오랜만에 나왔더니 너무 좋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어느덧 22년 차 중견 배우가 된 김규리는 열정 투머치했던 신인 시절을 회상하며 첫 촬영과 마지막 촬영은 신인의 몫이었다. 한두 시간 밖에 눈을 못 붙이던 시기였는데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는 스타일이어서 잠을 잘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밤을 새웠던 적이 많았다. 그렇게 2년 정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몸에 무리가 오더라고 전했다. 뭐든 열심히 했던 김규리였지만 배우 생활을 그만둘까 하고 생각했던 순간도 있었다. 김규리는 삶의 위기가 한 번씩 오게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고 작년부터는 일이 더 안 들어오더라며 영화 미인도를 찍을 때 한국어를 배웠었는데 이걸로 더 열심히 해서 두 번째 직업으로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그녀는 요즘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다. 너무 다행히 작품이 들어왔고 라디오를 하게 돼서 행복하다고 감사함을 표했다. 뛰어난 춤 실력으로도 유명한 김규리는 새로운 MC로 합류한 안영미를 축하하는 무대를 선보이기도 했다. 그녀는 셀럽5를 완벽 재현해 스튜디오를 열광케 했다. 예상치 못한 축하 무대에 안영미 역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성우는 거친 로커와 러블리즈 덕후의 모습으로 반전 매력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러블리즈의 열렬한 팬인 이성우는 최애 멤버가 있냐는 질문에 다 좋다고 꿋꿋하게 밝힌 후 심지어 저는 노래도 같이 했다. 콘서트 때 객석에 있는 저에게 마이크도 줘서 노래도 불렀다며 성덕임을 고백했다.
사전 인터뷰 당시 걸그룹은 많지만 러블리즈는 하나라는 명언을 남겼던 이성우는 정작 이상형은 이와 다른 이유에 대해 러블리즈는 보살님이시다. 저는 보살님과 사귄다는 생각은 못 해봤다. 그건 불경스러운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뿐만 아니라 이성우는 러블리즈를 위한 종소리, 커버 댄스를 완벽하게 소화하면서 진정한 팬임을 입증했다. 이성우가 23년 동안 무대에 서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은 바로 가죽 재킷이었다. 아무리 더워도 땀에 젖어도 가죽 재킷을 입는다며 남다른 애착을 전했다. 이와 함께 무대에서 뛰면서 노래를 하다 보니 장내 운동도 활발하게 되고 가스가 많이 나온다고 솔직하게 말해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성우는 파격 퍼포먼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과거 노브레인이 일본 공연에서 우길기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 이에 일본 우익단체가 집결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이어진 것은 물론 일본 페스티벌 초청도 무산될 위기였다고. 이어 그는 멤버들이 저희 보컬 바뀌었어요 라며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지만 결국 공연이 불발됐다고. 전의 감탄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냈다. 방송 후 시청자들은 박중훈, 허재 노래할 때 너무 웃겨서 눈물 나며 오늘 잼났어요. 배 찢어지는 줄. 규리 누나 앞으로 꽃길 걸으세요. 이성우 형님 명예 러블리너스로 임명합니다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15일 시청률 조사 회사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라디오 스타는 수도권 기준 1부가 5.0%를, 2부가 4.3%를 기록했고 최고 시청률 역시 6.1%를 기록하며 의미를 더했다. 다음 주 라디오 스타는 이동우, 장영란, 노라 조원음, 조나단이 출연하는 선을 넘는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질 것이 예고돼 기대를 모은다. 한편 라디오 스타는 김국진, 윤종신, 김구라, 안영미 4MC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들을 무장해제시켜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